자, 교재는 419페이지. 자, 소송 절차의 일반 이론입니다. 자, 이쪽에서는 출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요. 출제가 되는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절차의 의의 나와 있죠? 협의 광의 먼저 읽어보시고, 실체면, 절차면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 자,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나와 있죠? 안 나옵니다. 그냥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자, 안 읽어봐도 돼요. 자, 건너뛰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송 절차 2부는 나와 있는데 건너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421페이지 가보시면 제2절 소송행위 나와 있죠? 소송행위가 뭔지는 알죠? 대충은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 나와 있습니다. 주체에 의한 분류, 기능에 의한 분류 안 나와요. 그냥 건너뛰세요. 다음 페이지 성질에 의한 분류, 목적에 의한 분류 나와 있는데, 자, 뒤에 저쪽 뒤에 가면 자, 실체 형성 행위가 뭐고 절차 형성 행위가 뭔지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절차 형성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위해서 행해지는 소송 행위를 말한다. 그다음 실체 형성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관련된 판례는 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일반적 요소 나와 있죠? 주체 나와 있네요. 자, 적격이 있네. 적격. 자, 소송행위 주체가 자기 이름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했고, 종류 관련해서 일반적 행위적격, 특별한 행위적격 나와 있는데 출제 안됩니다. 건너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대리 나와 있죠? 대리. 제3자가 행위 적격자를 대리해서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적격자에게 미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됐습니다. 건너뛰세요. 안 나와요. 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나와 있고 건너뛰세요. 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볼게요. 자, 1번 체크, 2번 체크 하시고, 자, 명문 규정이 없을 때는 대리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 자수, 자백, 증언, 감정 이것은 대리 조항이 없어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 혈액 채취 동의는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없다 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이 의사 능력 있는 자, 이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해서 유효한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을 때 그 법정 대리인 밑줄 그으시고 X, 법정 대리인이 대리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됐죠? 자, 흠결됐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일시 장소가 나와 있네요. 자, 일시 관련해서 그 밑에 기간 볼게요. 기간. 이건 조문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일단 기간 계산 볼게요. 자, 1항 체크하시고 3항 체크하시고 이 1항 3항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시로서 계산하는 것은 즉시 계산하고 일, 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데 일단 끊고 여기서 빨간색 뜨시고요. 시옷 동그라미, 구속 동그라미에 있어서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서 일로 선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원래 일, 월, 연 같은 경우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데 시효와 구속기간 같은 경우는 뭐다? 이퀄 초일을 산입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자, 3번 가볼게요. 자,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일단 끊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옷 동그라미, 구속 동그라미는 예외다. 이런 말, 예외다. 무슨 말인가요? 산입을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밑에 각주를 가보시게 되면 각주 3번을 보세요. 3번 보시게 되면 자, 구속기간 말일이 공휴일일 때는 뭐다? 당일 석방되는 거예요. 자, 쭉 다시 한번 올라가서 자, 법정기간 연장을 볼게요. 자,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불편 정도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CF 하시고 대법원 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형사소송법, 즉 형소법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 나와 있네요. 행위기간, 불행위기간, 법정기간, 재정기간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불변기간, 훈시기간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제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외에 몇 가지 더 적어놨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법조문 좀 보시고 판례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행위 내용 나와 있는데 형식적 확실성, 뭐 부가 허용 여부 됐어요? 안 나와요? 건너뛰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방식법입니다. 자, 구두주의 나와 있고 서면주의 나와 있죠? 보통 이 실체 형성 행위 할 때는 구두가 원칙이고요. 절차 형성 행위 같은 경우는 서면주의가 원칙인데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소송행위 방식 나와 있는데 이거 체크하시고 자, 그 밑에 서면주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일단 공소제기, 그쵸? 밑줄 그시고 약식명령 청구 밑줄 그시고 정식재판 청구 밑줄 그시고 우리 공소제기 배웠잖아요, 그쵸? 공소장이라는 서면에 의합니다. 뭐 약식명령 청구, 정식재판 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상소제기도 마찬가지로 서면주의죠. 각종 영장 청구, 증거 보전 청구, 변호인 선임 신고 밑줄 그시고 이거 출제된 적 있어요. 경감부에서.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그 다음에 재정 신청 및 취소, 자, 구속 통지, 불기소 통지 및 이유 통지 이런 거 다 서면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 자, 고소, 고발 및 취소. 우리 고소, 고발할 때 다 배웠잖아요. 그쵸? 고소, 고발, 취소할 때 다 배웠어요. 구두 또는 서면을 할 수 있다는 거. 공소 취소, 상소 포기 취하, 정식 재판 포기 취하. 다 시험 나온 적 있습니다. 빨간색 거랑 밑줄 준 거 다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이건 구두 또는 서면이에요. 그 다음에 기피 신청, 마지막에 공소장 변경 신청. 자, 공소장 변경 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이지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뭐예요? 서면주의예요. 시험에 나온 거 말씀드리면 요거 나온 적 있습니다. 요거 나온 적 있고, 요거 나온 적 있고, 요거 나온 적 있고, 자, 이거 나온 적 있고. 자,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여러분, 우리까지 지금 법조문 배운 것 있고, 앞으로 배울 것도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할 때 서면에 의한다, 서면 또는 구술로 의한다, 이런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성립이 있고 불성립이 있네요. 성립이 있고 불성립이 있는데 이것은 자,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 개념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가? 구비하고 있다면 성립이고 구비하고 있지 못하면 불성립이라 합니다. 됐죠? 자, 실익 볼게요. 자, 법원의 판단 여부 나와 있는데 소송행위가 성립했을 때는 무효일지라도, 그쵸? 무효일지라도 어떠한 판단을 요하지만 끊고 불성립일 때는 뭐다? 판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방치해버리면 돼요. 자, 무효치유 인정 여부인데요. 성립했을 때에는 자, 무효치유가 문제가 되지만요. 끊고 불성립일 때는 치유 자체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 성립했을 때는 무효라 할지라도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불성립일 때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판을 가볼까요? 자,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은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쵸? 이러한 공소장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뭐다? 소송제기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공소장 제출은 뭐다? 소송행위 성립 요건이라는 거예요. 자, 됐고 밑에 2번. 자, 세 번째 줄이네요.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이 없대요. 제출이 없다면 여기서 뭐라 했어요? 제출을 해야지만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제출이 없기 때문에 성립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 당연하죠. 자, 그 밑에 소송행위로서 성립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 불성립일 때에는 치유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성립일 때 치유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되지 아니했을 때는 치유 문제가 하자 치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쵸? 일단 끊고 여기까지.
추후에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부터 성립으로 본다. 자, 됐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유효무효 나왔네요. 자,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송행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본래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자, 됐고. 자, 여기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향한 어떤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향한 본래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효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향한 본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유효라 하고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해요. 자, 2번 체크하시고요. 자, 무효인 때에도 자, 실체 심판을 받을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어떤 효력은 인정된다? 정지 효력이 인정된다. 법원은 무효인 공소지가 있을 때 뒤에 배우겠지만 공소기가 판결 때립니다. 자, 됐고. 자, 그 밑에 무효원이 나와 있죠? 그쵸? 쭉 읽어보시고요. 뭐 위에 것은 시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자, 밑에 의사 하자의 이쪽 부분 볼게요. 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무효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2번 체크하시고. 자, 절차 형성행위 앞에서 개념 설명드렸죠? 어디 나와 있었어요? 절차 형성행위. 자, 4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쵸? 형사 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위해 행해지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여기에서는 뭐다? 판례는 일정한 요건이 인정된다면 다시 교재 오세요. 자, 무효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판례 보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 자,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해서 행해졌을 때 그 착오에 의한 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자, 누구를 판단으로 한다?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중요한 점에 관해서 착오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점에는 동기가 포함됩니다. 동기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포함돼요. 중요한 점에 관해서 착오가 있고 두 번째,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였고 그 행위를 유효하는 것이 현저의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그때 이 착오로 인한 소송행위를 어떻게 한다?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무효화시킨다. 자, 누구를 판단으로 한다고요? 통상인을 판단으로 한다고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동기를 포함시킨다는 점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현저의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현저의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이 착오를 무효화시킨다. 무효화. 아시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쉬워요. 똑같은 건데요. 역시 이 항소 포기와 같은 이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해서 행해졌다고 했을 때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할 것을 요구된다. 그렇죠? 그래서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 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명 부인했을 때 그 포기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안 봐도 돼요. 자, 그 다음 무효의 치유를 볼게요. 자, 이 무효의 치유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는 무효인 행위가 사정 변경에 의해서 유효로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소송행위 추한이 있고 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공격 방어 방법 소멸에 의한 하자 치유가 있는데 일단 소송행위 추한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자, 의부터 볼게요. 법정기간 이후에 행해져서 무효인 소송행위에 대해서 법정기간 내에 행한 소송행위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추한, 보정적 추한이 있어요. 첫 번째 단순 추한. 자, 이것은 법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요거 밑줄 한번 가보세요. 상속권 회복 있고 약식 명령에 의한 정식 재판 청구 회복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단순 추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법조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볼까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상소 제기간 내 7일이죠. 7일 내에 상소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법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7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상소를 원래 7일 내에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7일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을 때는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페이지 78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82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펴보시게 되면 5번 판례 있죠. 5번 판례. 5번 판례 네 번째 줄을 보세요. 교도소장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어요. 알렸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7일이 도과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원위 찾으세요. 자, 됐고 그 밑에 조문 가보시게 되면 458조가 나와 있는데 이 조항에서 345조가 바로 위의 조문이죠. 상속권 회복 청구권자. 그렇죠? 이 규정은 정식재판 청구 또는 취하에 준용한다. 이게 바로 약식명령에 의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인데 이것은 교재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와 있는가 하면 페이지 879페이지 그 다음에 880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어요. 맨 위에. 그래서 약식명령 할 때 배울 테니까 일단 필기만 해두시고 그래서 단순 추한 인정하는 거 이거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것인데 우리 조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상속권 회복, 약식명령에 의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두 가지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보정적 추한 나와 있죠? 보정적 추한. 자, 의인 됐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호인 선임 추한, 공소사실 추한, 오른쪽 맨 밑에 고소의 추한 등이 있는데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변호인 선임의 추한 볼게요. 자, 변호인 선임 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행위가 변호인 선임 신고에 의해서 유효하게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부정합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요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요 판례가 출제가 잘 돼요. 자,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그랬어요. 상고 이유서만을 제출하였고 자,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뭐다? 적법 유효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서 플러스 상고 이유서 즉 변호인 선임서하고 상고 이유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요.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뭐다? 상고 이유서만 제출했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뭐다? 허용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이 사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닌 자가 제출하게 된 거예요. 변호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것은 나중에 추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 그랬어요. 변호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만 제출했습니까? 정식재판 청구서만 제출했다는 거죠. 나중에 기간이 경과한 후에 뒤늦게 변호인 선임 신고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적법 유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요거를 색깔 칠해버리면 이 부분 뭐뭐를 제출하지 않았죠? 그 밑에 것도 뭐뭐를 제출하지 아니했죠? 아니했죠. 이것은 나중에 뭐다?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했다 할지라도 소급해서 적법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제 잘 돼요. 자, 다음. 자, 공소사실 추안인데, 자, 동그라미 1번. 전혀 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 때립니다. 자, 그런데, 요 2번 체크하시고, 일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전부가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일부가 불명확할 때는, 이때는 추안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서, 명확하게 하게 한다고 함으로써 추안을 인정한다. 자, 볼게요.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자, 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해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특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만이 요것만 명확하게 되지 아니했다 했을 때, 즉 일부는 특정되었고 일부는 특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서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했을 때 한해서 그때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할 것이지 막바로 바로 공소기각 판결 때리는 것은 뭐다? 위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이것은 일부 명확이고 일부 불명확인데 그때는 먼저 검사에게 성명권을 구해서 먼저 명확하게 하게 해야 하고 근데 검사가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때 공소기각 판결 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곧장 성명권을 구해보지도 아니한 채 곧장 바로 공소기각 판결 때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공소장 기재가 불명확하다 그랬어요. 그쵸? 나머지 명확한데 이 부분이 불명확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검사에게 성명권을 구해보고 나서 검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을 때 그때 공소기각 판결 때려도 늦지 않는데 그러한 것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 때리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이다는 게 판례입니다. 됐죠? 자, 다음. 자, 검사의 서명 날인 기명 날인 서명이 없는 상태예요. 자, 관할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수법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사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따른 공소 제기는 밑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검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추안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것이 뒤늦게 유효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명확이고 일부 불명확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잘 됐는데 이 사건에서는 뭐다? 이 공소장이 검사 기명 날인 서명만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 되었는데 그랬을 때는 이 기명 날인 서명을 나중에 추안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것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밑에 자,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자, 공갈죄라고 하는 것은요. 형법 배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 있죠? 공갈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걸 말하죠. 그쵸? 이걸 공갈죄에서는 갈취라 불러요. 갈취. 폭행 협박에 의해서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한다는 것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갈취. 그래서 공갈죄가 성립을 하려면 폭행 협박이 그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고소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요?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공갈죄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그 범죄 사실을 협박죄로 구속하여 기소하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것이 공갈 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었다면
그 하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자,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가 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쵸? 그러니까 친고죄로 기소가 되었다가 나중에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었다고 했을 때 그 흠은 치유된다. 자, 됐습니다. 이게 잘 나와요.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갖고 장난치기 때문에 요거 잘 받으시고 자, 밑에 고소추하는 우리 앞에서 봤죠? 우리 맨 앞에서 봤어요. 우리 교재 75페이지에서 했던 설명입니다.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강간죄가 친고죄로서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 현재는 비친고죄지만 강간죄가 친고죄였을 때의 판례예요. 근데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이건 똑같죠. 기소 이후에 고소추하는 허용되지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한 문제입니다. 기소 이후에 고소추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이때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가 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고소추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됐죠? 그것은 강간죄가 친고죄였음을 전제로 해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밑에 것도 우리 맨 앞에서 75페이지에서 배운 것입니다. 자,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뒤늦게 고발하였다 하여도 이 무효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 공격 방어 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 치유 나와 있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토지관할 위반 신청은 진술 외에는 불가하다는 부분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페이지 343페이지에 이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문권 폭이 나와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책문권 나와 있지, 그치? 책문권 한자를 보시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책문권이라고 불러요. 책문권.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를 보아서 그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어 있고 뭐 예가 나와 있는 것은 참고로 받으시고 문제는 판례입니다. 판례 볼게요. 자,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다가 볼 여지가 있었는데도 자,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라고 진술했을 때는 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고 봤던 판례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역시 이 실질적인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위법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밑에 보시면 역시 똑같은 말 했습니다.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을 때 역시 책문권 포기로 보아서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 보았습니다. 자, 밑에 3번 어떠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변호인과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 조사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책문권 포기로 보아서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 밑에 검사에게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출석했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치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장 부분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충분히 진술 변론하였다면 역시 치유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송달이 부적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고서 충분히 진술하였다고 한다면 역시 치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판사가 증거 보전 절차 증인신문 할 때 밑에 참여나 기회의 참여 기회를 주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고 보아서 증거 능력이 부여됩니다. 자, 그 밑에 8번 검사 피고인이
공판기일 출석해서 피고인을 신문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응하였고 변론하였다면 역시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 다음 8번, 9번이죠. 자,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소인이 항소 이유를 진술하고 상대방이 항소가 이유가 없다.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그 밑에 진행에 협조하였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치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 공소장 1번주의 위배된 공소제기인데요. 자,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법관이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까지 이루어졌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11번. 자, 2번 가보시면 부적법한 항소 이유서라 할지라도 그 밑에 부본이 송달되어서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채, 그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역시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됐어요?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앞 페이지도 보았던 여기 두 번째.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포기로서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 1번이 잘 나와요. 자, 1번에서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하는 것은 자, 밑에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까지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 좀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 자,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가 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를 할 것이므로 자, 파란색으로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다. 세모 쳐보세요. 그랬을 때는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무효라 할 것이다. 이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응하였다 할지라도 하자가 치유가 되지를 않는다는 점을 잘 받으셔야 돼요. 어떨 때요? 우리가 앞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하자의 치유를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을 했는데 요 사건 아니에요. 이 부분 그 공소 제기 방식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을 때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응하였다 할지라도 뭐다?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봐두셔야 돼요. 어떨 때?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밑에 2번입니다.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무 쳐볼게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자에 가름하는 것으로 구둔수를 하였다면 이것은 뭐다? 그 공소제기 방식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고인 변호인이 이의제기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자가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1번이 잘 나오고 1번에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밑에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그럼 변호인이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인 없이 변론을 진행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치유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게 판례입니다. 됐고, 그 다음 취소 철회 나왔네요. 자, 취소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철회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쵸? 자, 동그라미 2번. 이 명문 규정이 있을 때 당연히 인정된다 그랬죠. 근데 위에 올라가 보시면 취소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소는 허용되지 않고 철회는 인정되는데 밑에 해설을 설명해놨지만 현행법상 취소, 취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현행법상요. 법조문에서 취소나 취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성질은 다 뭘 말한다? 성질은 다 철회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서는 뭐다? 취소는 취소 지멋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질은 뭐다?
성질은 전부 다 장래를 향하여 소멸케 하는 철회를 의미한다는 거 참고로 받으시고. 자, 됐습니다. 팔려보죠. 자,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 철회할 수 있으나 밑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즉 받고 후진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